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늬의 세계. 패턴이란 무엇일까? 패턴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밟을 때 발이 다음 칸을 미리 알고 있는 느낌? 욕실 타일이 괜히 단정해 보이는 이유? 나비 날개를 볼 때 눈이 저절로 가운데 선을 찾는 습관. 그게 다 패턴이 다가오는 기척이지요. 패턴은 간단히 말해 어떤 형태나 흐름이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좌우가 거울처럼 맞물리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요. 하루가 돌아오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결국은 순환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에는 반복의 자국이 남아있어요. 인간이 패턴을 잘 찾는 건 취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생존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지요. 원시시대 사람들은 축적된 경험의 패턴을 바탕으로 포식자와 독초를 구별했고 구름의 모양을 보며 날씨를 가늠했습니다. 별의 배열을 읽어 길을 잡기도 했고요. 패턴은 무늬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숫자와 행동, 언어, 사회의 흐름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뇌는 그 패턴을 어떻게 찾을까요?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를 곧바로 기억 속 정보와 견주어 봅니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관계를 살피면서 이건 이런 부류구나 하고 묶어버리는 거죠. 결국 뇌가 하는 일은 세상을 구조로 바꾸는 일입니다. 무질서를 그냥 두지 않고 이해 가능한 틀로 바꾸는 습관. 그게 패턴 인식이에요. 소학은 그 습관을 가장 선명하게 연습하는 과목입니다. 십진법, 덧셈과 뺄셈, 도형의 성질, 방정식의 풀이까지. 겉모습은 달라도 모두 규칙을 찾아 정리하는 연습이지요. 그래서 수학을 패턴으로 된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 숨은 패턴을 더 잘 읽으려면 이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패턴을 볼 수 있으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기록에서 현재의 흐름을 찾아내면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던서가 생기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알고 보면 몇 가지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이든 사회든 복잡한 현상 속에서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사고를 패턴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찾아낸 패턴이 가끔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패턴이 틀렸다기보다 패턴을 적용하는 자리가 어긋났을 때 생깁니다. 달 탐사와 관련해 전해지는 일화가 있어요. 우주선 바깥을 밝힐 전구를 만들려는데 착륙 충격 때문에 유리가 자꾸 깨졌다고 합니다. 해결이 막히자 러시아 과학자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지요. 유리 없이 쓰면 됩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필라멘트가 타지 않으니 전구 안을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 유리로 감쌀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전구 문제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환경을 먼저 읽었어야 했던 셈이지요. 문제를 패턴화해 해답을 찾는 방식은 트리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즈는 러시아 공학자 겐리히 알트슐러가 만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지요. 그는 수천 건의 특허를 분석하면서 기발한 해결책들이 제각각처럼 보여도 자주 반복되는 발명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냅니다. 그가 제시한 40가지 발명 패턴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초음파 세탁기는 물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과 압력 변화를 이용해 때를 떼어내는 발상입니다. 소독약 없이 수영작물을 전기분해해 살균과 정화를 하는 원리를 다른 기기에 옮겨 활용하는 사고와 닮아있지요. 겉모습은 달라도 작동 원리의 패턴은 이리저리 옮겨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한 결이 나타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갑판으로 들어와 자동차가 부식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한 사례에서는 갑판에 구멍을 뚫어 물이 아래로 빠지게 했다고 하지요. 물이 아래로 모이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배가 더 안정되는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문제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패턴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창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면 바로 해답부터 찾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 반복되는 구조부터 찾습니다. 그 구조가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살피지요. 그리고 대개 길은 그 어긋남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열립니다.